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동맹, 미국이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이 달러라는 막강한 무기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겨누고 있다면 당신은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최신 분석들을 보면요. 결론은 딱 하나로 모아져요. 달러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요. 이미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내용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또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산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와,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네요.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달러, 당신들의 문제. 반세기 전에 나왔던 이 오만한 한마디가 지금 왜 다시 소환되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이 말이 1971년에 닉슨 대통령 시절의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널리가 유럽 재무장관들한테 던진 말이거든요. 당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랑 금의 연동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금 본위제를 폐지한 거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엄청난 사건이었죠. 당연히 유럽 국가들은 난리가 났겠네요. 이제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하면서요. 그렇죠. 거세게 항의했죠. 그때 돌아온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건 우리 달러고 당신들 문제다. 와, 정말 미국의 그 자신감, 어떻게 보면 오만함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근데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바로 그 오만함이 지금 다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근데 1970년대랑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70년대의 오만함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는 있는데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때는 미국이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달러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랄까 안에서는 병이 들고 밖에서는 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죠. 미국은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로고프 교수의 진단입니다. 안팎으로면이다. 사실 달러 위기론,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고프 교수는 왜 지금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위협, 그게 뭘까요? 크게 한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 위협은 달러의 지정학적 무기화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그냥 돈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무기로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모든 달러 거래는 미국의 금융 정보망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미국은 이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국가나 단체를 그냥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건 완전 양날의 검이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권력이지만 그 칼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역설적으로 달러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을 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된 셈이죠. 중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겠네요. 그렇죠. 달러에 대한 의존이 곧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달러 탈출을 시도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이 만든 CIPS,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같은 거고요. 아직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지만 우리끼리는 달러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인 셈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미국 내구의 문제, 통제 불능의 부채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숫자를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무려 37조 달러에 달합니다. 37조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로고프 교수가 이 상황을 두고 완전히 궤도를 이탈했다고 표현했어요. 37조 달러. 심지어 앞으로 한 4, 5년 안에 미국이 재정 위기를 겪을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연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었던 미국 달러가 사실은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협이 어쩌면 가장 무서울 수 있어요. 바로 스스로 무너뜨리는 신뢰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달러의 마지막 보루인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중앙은행,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하죠. 금 본위제가 사라진 이후에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온 건 결국 미국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전 세계적인 믿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한다. 로고프 교수가 이걸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런 리더십 아래서 누가 달러를 마음 편히 믿고 자기 자산을 맡기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위협, 외부의 도전, 내부의 부채 문제, 그리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신뢰.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의 위상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달러의 힘이 약해진 세상,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물론 달러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그 영향력, 로고프 교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한때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80%를 차지했던 달러 비중이 이제 6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러 통화들이 나누어 갖는 다극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해요. 첫 번째 주자로 유로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이 재무장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군사력이요? 네, 군사력은 금융 패권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미국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군사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은 유로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죠. 로고프 교수는 유로 비중이 현재 한 18% 수준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의 대항마로 위안화를 생각하는데 로고프 교수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위안화가 뉴욕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해요.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막강한 지역 통화로 자리 잡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위안화가 사실상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글로벌 챔피언은 못 돼도 지역 챔피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약간 예상구 밖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암호화폐예요. 보통 암호화폐 하면 미래의 디지털 금 이런 거창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로고프 교수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고요. 네, 그 관점이 정말 신선해요. 로고프 교수는 암호화폐가 잠식하는 시장이 바로 지하경제 시장이라고 딱 지목해요. 세금 회피나 불법 거래 같은 그런 영역 말이죠. 이전까지 이 시장은 현금, 특히 100달러짜리 지폐가 거의 독점해 왔어요. 이게 연간 2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금융기관의 거래가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익명의 거래 시장에서 달러 현금의 역할을 암호화폐가 뺏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달러의 전체 패권에 당장 치명타는 아니겠지만 마치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서서히 전체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달러가 독점하던 가장 어두운 영역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거죠. 들어볼수록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고프 교수의 조언이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호하고 명확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해요. 첫째, 무역 다변화. 한마디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을 과거처럼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시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보이는 순간 즉시 그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할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그렇게 유치해 놓고는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 기술자들을 갑자기 체포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죠. 이건 정말 동맹국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런 파트너를 어떻게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고퍼 교수는 한국과의 무역을 환영할 다른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더 직접적이고 더 과감해요. 바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라. 쉽게 말해서 달러를 버리라는 겁니다. 달러를 버리라뇨. 정말 과격하게 들리는데요. 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지금처럼 많은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두는 건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해요. 앞서 말한 미국의 재정 위기나 정치적인 변덕에 우리의 소중한 국가 자산이 언제든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핵심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라 이거군요. 과거의 동맹이라는 환상, 미국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서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트럼프라는 한 명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더 넓게 퍼지고 있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무역적인 흐름에 대비해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아요. 결국 로고프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편안했던 시대는 끝났다. 이 한마디로 요약돼요.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서 순항했지만 이제는 각자 튜브라도 잡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적응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해요. 이건 생존의 문제라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뼈아픈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하네요. 미국의 금융 패권에 기대어 성장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여러 힘이 경쟁하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에 맞춰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2008년처럼 민간 금융 부문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음 위기는 바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국가의 정부 부문, 즉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와 재정 문제에서 터질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위해 과연 올바른 곳을 주시하고 있는 걸까요?